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02포인트, 1.16% 상승한 2088.8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4% 오른 655.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3,000선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3,028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브렉시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일과 11일이었죠. 이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에 합의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합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이 협상 2단계 문제는 여러모로 협상 1단계 문제보다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같은 날 레리 커들러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번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대중국 관세 철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동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개인은 나가고요. 외국인과 또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장중에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라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시장 상황도 좋아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뭐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주도한다고 한들 아무리 뭐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바로 전 세계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여요. 실제로 이번에 미중무역준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의 농산물 같은 게 중국에 수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없다.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미중무역 전쟁이 해결해야 될 기미가 좀 보이는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아시겠지만 진전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중무역 협상이 지금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진전을 해서 결론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도 역대 최저금리를 달성을 했는데 이 금리 인하하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상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단 나아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수가 이 역대 최저 금리와 더불어서 미중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악재들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논란에 대한 것들이 좀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습니다.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실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것들,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 모두가 다 잘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완만한 상승세, 완만한 흐름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중심 테마, 중심 이슈 절대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꾸준한 상승 우상향세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또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요. HLB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뭐 당일에 뭐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침해를 하시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민감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 엉덩이가 좀 무거운 내가 종목을 바닥권에서 선침해를 해놓으시고 약간의 엉덩이로 매매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형 제약바이오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바닥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종목들이 뭐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수급이 붙었을 때 뭐 20% 30%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미리 선취배를 해두시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매수를 해놓고 있지 않으시다 한다면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면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빠르게 지금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종목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침해를 통해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지금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엉덩이로 조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 들고 왔거든요. 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수급 붙었을 때 뭐 20% 30% 그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메가 MD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요.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 전환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4,120원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3.89% 급등하면서 3,69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그때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큰 변동폭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요즘은 조금 잠잠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쭉 쏘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때 메가임디에 말씀드린 혹시 앵커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편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보시기만 하는 편이었나요? 보시기만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했죠. 아, 열심히 하시는 편이었어요. 열심히. 아, 사실은 네. 저는 요 메가 MD는 사실은 아니고 메가 스터디 이쪽에서도 공부를 했죠. 아, 네, 공부를 굉장히 근데 딱 보셔도 네. 영재 같은 스타일이신데 네. 마찬가지로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 온라인 쪽에 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메가스터디 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자에서 상승이 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급등이 나왔냐? 오늘 22일입니다. 바로 2019년도에 말에 이제 아시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고 예산안 얘기 나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이제 시정 연설을 이 정부에 대한 입장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연설을 하셨는데 시정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실질적인 이 교육에 대한 이 평균 뭐 대부분이 다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포용성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시작한 고3에 대한 이 무상 교육을 이제 고2까지 내년에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실질적으로 고1, 2, 3 모두가 다 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주가가 오늘 급등 나온 거 보니까 무상 교육 관련 뭐 종목이 올라갔네요. 그럼 무상 교육 관련주 다시 찍어서 뭐 그런 종목들 급등이나 수익들 보면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는데 무상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한마디에 따라서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왜 그런 상황이 됐냐? 민감한 상황이고 왜?
2020년 4월 총선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악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임디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책적인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무상교육이라는 이슈가 강해지다 보니까 20% 30%까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정책 중에서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급등할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그 종목을 찍을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그 정책들 관련 종목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주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토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더욱더 핫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10월 초 때 갑자기 뚝뚝 올라갔다가 네. 다시 뚝뚝 내려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제가 차트 잘 못 보지만 이거 완벽한 N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N자.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이토젠을 특징주로 들고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서 조금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이토젠이라는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올라갔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좀 먼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전에 이슈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지지난주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첫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주가가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 종목은 15,000원대, 16,000원대 고점을 형성하던 종목이 지난 한 5, 6개월 동안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줬다는 거죠.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50% 정도 하락이 좀 나와줬다가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좀 나와준다는 거. 이 보시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다는 모습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가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올라간다는 점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재차 상승했을 때도 최소한 상한가까지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지만 적어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준다는 사실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조금 이제 그런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고 이 종목을 상한가를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힘이 있는 종목이구나를 가장 먼저 좀 파악을 하셨다면 바닥권에서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는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이슈가 있는 종목, 재료가 한번 노출된 종목이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닥에만 있는 종목을 무조건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한번 이슈를 받았고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재차 상승 전에 선침해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굉장히 좀 많고 오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먼저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매수일은 9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2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17.73% 급등을 하면서 11,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12,550원까지 올라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딱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요. 삼성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고 갤럭시 폴드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된다. 이러한 수혜를 입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저점에서 선침해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DKT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아마 좀 기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뭐 삼성 관련해서 폴더블폰 한참 좀 이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슈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요즘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이슈를 받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이 상승이 나와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 요즘에는 이러한 종목이 잘 가더라는 유행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선침해하신 분들만 바로 이 DKT라는 종목을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젠과 거의 흡사한 종목이다. 유사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었죠. 아까 사이토젠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하락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이루어졌고 첫 번째 급등이 좀 나와줬다는 거죠. 급등 이후에 보시게 되면 재차 급등이 나올 때까지 거래량이 억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일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을 사려고 하면 매매가 좀 잦아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종목들, 만약에 내가 한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사가지고 이 종목 한 달 만에 뭐 20%, 30%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한 종목으로 더 큰 수익금, 더 큰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전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23%대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오늘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침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소외당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면 지금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전혀 없다. 지금은 약간의 무거운 엉덩이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종목들 미리 선침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다는 거. 일일 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 안에서 DKT 제가 처음 드렸을 때도 큰 그림 안에서 마이너스 60% 낙폭된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었다는 사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행복한 수익률을 주셨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메가MD입니다. 매수일은 9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오늘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에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메가MD. 우리가 또 아까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 오늘 또 이슈랑 딱 맞물리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참 재밌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살 때는 몰라요. 살 때는 막상 사고 나서 다음 날에도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모르는데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니 3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고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선침이라는 게 이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살 때는 모르지만 막상 급등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정말 맥점의 자리였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과 자리가 정확한 맥점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MD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시장의 트렌드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7,400원대를 형성하던 종목이 거의 한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이 좀 이루어진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 가대 낙폭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와주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종목을 첫 급등에 만약에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목을 몇 개월 동안 들고 있어야지 만약에 첫 급등의 수익을 봤지만 저희는 빠르게 수익을 좀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첫 급등 이후에 조정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과대 낙폭이 되었고 그 종목이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재차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특징주로서 보여드렸던 뭐 사이토젠, AS 전에 보여드렸던 DKT, 지금 보시면 메가MD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이토젠도 첫 급등에 상한가가 나와줬었고 DKT도 첫 급등에 상한가 나와줬었고 메가MD도 첫 등에 상한가 나와줬었고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상한가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20%대에서 30% 사이에 급등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을 거래량 없는 조정에서 선침해를 하신다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당시에는 모르지만 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줬을 때 삼박자가 맞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장의 트렌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재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미리 선침해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급등하고 있는 종목만 따라 살 게 아니라 미리 선침해하셨다면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아프셔가지고 일주일 못 나오셨더니 오늘 힘이 완전 넘치시는데 오늘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 오늘 정말 좋은 종목을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 힘이 넘치고 네. 굉장히 좀 뿌듯한 네. 마음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고요.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남아산업 가지고 오셨거든요. 매수일은 10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랑 즉위식인데 빠졌어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1.7% 빠지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랑 즉위식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랑 즉위식에 갔다 와서가 중요합니다. 와서. 예,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갔을 때는 지금 당장 뭐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가서는 그 이랑 즉위식에 참여를 해서 뭐 이랑이 뭐 어떻다 저쩌다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베 신조와 얘기도 할 거고 이랑과 또 얘기를 할 거고 하고 와서 결론적으로 와서 발표를 할 때 주가 상승이나 반등세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산업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홀딩.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새우글로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8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중반에 갑자기 파란불 켜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돌려 세우면서 빨간불 켜면서 0.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차근차근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새우글로벌은 정확히 매수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갭을 뜨는 모습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새우글로벌도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뭐 우상향 나온 거는 이슈 시작도 안 했는데 올라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해서 이슈 있으니까요. 그대로 목표가 보시면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정리된 기사들도 계속 왔는데 시정 연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있겠죠? 그죠. 이제 시정 연설이라는 게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다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시정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혁신의 힘이었습니다. 혁신의 힘이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계속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힘이 중요하다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의 힘은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보다도 더 중요한 힘이라고 밝혔고요. 그 혁신의 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3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는
미래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뭐 자율주행이나 수소차라든가 여기에 대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 밝혔고, 뭐 수도 경제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벤처 투자라든가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들 또는 지금 새로운 기업들 또는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혁신의 힘들을 이 전 세계를 실제로 아울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이 투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아시겠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냐 한다면은 미래차에 대한 투자, 미래차가 혁신의 힘이다. 미래차가 혁신이다. 미래차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계속 나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강조를 했다면은 거기에 관련 수혜주가 단기급 등 상승 더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주인을 닮았다? 뭘까요? 혹시 저처럼 동그라면 동그란 차? 네,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운전 습관을. 그렇죠. 앵커님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난폭한 운전 습관을 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운전의 이 자율주행 또한 난폭하게 그거를 오. 이제 운전이 오. 닮아가는 닮아가는. 거의 부드럽게 하신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닮아가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학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2024년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도로라든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하길 따라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인 자율주행 레벨 4입니다. 레벨 4라면은 내가 타고만 있으면 돼요. 운전할 필요 없고요. 타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운전해서 알아서 주차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레벨 4인데 이거를 2027년까지 시행을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포부가 엄청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어떤 기술이 나왔냐? 바로 이 주인을 닮아가는 자율주행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한다면은 SCC라는 건데 바로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이 간격 있죠. 이거를 유지해주는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는 SCC,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개발한 SCC는 실질적으로 이 간격이 이 주인이 뭐 빠르게 달리거나 또는 급정거하거나 이러한 습관에 따라서 SCC가 거기에 닮아가는 자율주행차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되고 진짜 혁신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그 안에서도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수혜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은 운전 어떻게 하세요? 잘하세요, 부드럽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 닮아야 돼요. 저를 닮은 자율주행이 나오면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SCC와 관련된 종목이래요. 이 종목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슈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슈를 받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일전에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한번 굉장히 크게 급등이 좀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이게 아니라 자회사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본 종목은 이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한번 정답으로 유출을 해볼까 하는데 일전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9월달, 10월 초쯤에 전부 다 이슈를 받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한 28%대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양봉도 종가상 잘 만들어줬고 재차 급등에 나와줄 수 있는 차들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로 나온다면 재차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삼보모터스가 아닐까 당답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감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삼보모터스가 정답이 아닐까 저도 한번 한 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핵심 부품주 현대차 자율주행. 뭔가 다시 또 반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반복이 아닙니다. 정리? 정리도 아닙니다. 강조?
새로운 얘기입니다. 아, 새로운 얘기예요? 새로운 어떤 얘기고요. 얘기인데요? 사실 60조 규모의 10년 동안의 자율주행에 투자한다는 건 이미 밝히던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요 이미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 기업의 자회사가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이 부품을 생산하고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부품을 현대차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 SCC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안에서 이미 납품하고 있고 이미 현대차와 계약하고 있다 한다면은 가장 중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자율주행 정말 정부 정책 수혜주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급등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쉬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세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혹시 그럼 삼보모터스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자회사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좀 말해줘요. 힌트 좀 이따가 보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급하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VIP 체험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몇 글자냐고요? 아,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삼보모터스랑 글자 수가 똑같아요. 아,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저를 믿고 삼보모터스 문자를 보내주시면 VIP도 체험권을 좀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죠? 저를 믿으신다면 꼭 삼보모터스를 삼보모터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나왔어가지고 급등했던 종목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너무 많죠. 그 종목인가요? 오늘 급등이 나와준 종목 아직 안 나와준 종목. 아직이에요? 예. 어. 이 종목을 아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뭐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만 지금 보고 계신다면 이 종목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의 제약바이오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지금 최대 주주 변경, 뭐 양수도 계약, 체결이 이슈가 나오면서 뭐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한 종목에 눈을 한번 좀 돌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바닥권에서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다 말씀드리는데 예시를 좀 보여드려야지 와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눈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스타임즈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바닥 구간에서 거의 거래량이 없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얼마였습니까? 주가가 뭐 1,000원대, 2,000원대 주가가 지금 6,000원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지금 뭐 다른 종목 ES 이렇게 신스타임즈랑 급등이 좀 크게 나와준 종목도 있지만 ESA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2,000원대 하던 종목이 거의 지금 한 70, 80%대까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지금 이슈가 좀 나와졌을 때 바닥권이 있던 종목이 지금 양수도 그 체결 계약이라든지 나오면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3거래일 연속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었던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지금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주기만 하면 뭐 첫 상한가는 물론 20%대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당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거래일째, 3일거래일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슈를 한번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급등이 나와주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미 다른 종목들은 뭐 50%, 100%, 200% 올라가서
사실은 좀 공략하기가 조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 이슈는 받았지만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또 미세먼지에 또 관심이 많아요. 관련된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네. 가장 먼저 좀 봐야 된다고 했고 지금 두 번째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조금 봤을 때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일단 한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의 트렌드, 지금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는가. 두 번째 뭐 메가MD처럼 뭐 정부 정책인가 아니면 DKT처럼 뭐 대기업의 이슈가 있는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정책 또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 어렵지 않게 좀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두 번째 힌트에서 거의 다 드렸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렵지 왜요? 왜 코에서 지금 바람 푹 나왔어요?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관련주만 해도 한 20개 됩니다. 20개 최대 주식 변경만 하더라도 한 20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한 40개 안에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크리넷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할 때 과거에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세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돌파를 하고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 최대 주식 변경이 있었던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좀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시트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좀 정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주주나 뭐 미세먼지로 본다 한다면은 크리넷사이언스 그리고 시트리 둘 중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자,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바닥에 있고 또 거래량이 팍 터진,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그 발생한 최대 거래량에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최대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선침해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메가MD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뭐 낙폭만 계속 나와줬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 바닥 구간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죠. 최대 거래량이 나와준 차트에서 그 이후에 제가 공략을 해드립니다. 이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리는데 이 눌림목 때는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다가 재차 급등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일전의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해주고 조금 일전에 조금 조정을 주면서 좀 털어낸 이후에 재차 상승을 좀 나와주는 그러한 패턴이 좀 나와준다. 뭐 잘 아시는 뭐 N자형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패턴들이 전부 다 이런 같은 조금 그 기법이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게 되면은 과대 낙폭이 클수록 그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과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된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삼보모터스 와 있고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께 알티캐스트, 그다음에 그 한 종목만 와 있네요, 지금.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삼보모터스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 자회사 프라코가 현기의 핵심 부품 납품 중 이러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요.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 삼보모터스 유니트론테 그다음에 오늘 처음 보내는 건데요. 고 박사님 절대 엄청 잘 믿습니다. 충성하면서 삼보모터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삼보모터스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UTIG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고 박사님 팬이라고 화팅 영차 하면서 하트가 무려 4개가 뿅뿅뿅뿅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종목은 약간 노출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VIP 체험권 드려야 되니까 노출됐어요? 아니 뭐 글자 수는 똑같은데요. 네. 아직 뭐 종목이 약간 말 맞다고는 입술 떨리는데요. 떨리지 않습니다. 네, 글자 수는 비슷한데 네. 종목이 완전히 맞다고는 아직 뭐 말씀은 아직까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완벽하게 노출됐습니다. 삼보모터스가 정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손절가 딱딱 좀 세워주세요. 네, 힌트를 제가 좀 확실하게 주다 보니까 네. 다들 좀 많이 알아채신 것 같습니다. 다들 대단하신 것 같고요. 삼보모터스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회사가 현대 기아차에다가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던 와중에 이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추세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밀렸는데 이제 지금 최근 구간에서 추세 돌파 나와주면서 눌린 구간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추세 돌파와 함께 거래량 돌파 나와줬다. 그럼 장기 평균 돌파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매수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로 꼭 음봉에서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드린다 한다면 지금 저점 구간입니다. 사실상 이 매물대 구간이 5,500원 라인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전고점 부근 6,500원 잡으시면서 홀딩 하셔라. 손절가 5,500원, 목표가 6,500원 잡으시면서 추세 상단 돌파 그대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삼보모터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주셨던 우리 고 박사 전문가님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 종목이요.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지금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왜요? 됩니다. 왜요?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종목만 가지고 한두 종목을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식이 저 또한 지금도 어렵다고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뭐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저희 또 바로 또 그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손실 굉장히 뼈아프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그 목숨을 걸고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종목에 대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만 받으러 온다 하신 분들도 뭐 오셔도 되겠지만은 정말로 고 박사는 어떠한 생각으로 좀 주식을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종목으로 지금 눈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테마주도 단발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하루 뭐 급등고 많은 종목이 있고요. 이틀 급등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발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심 테마를 확인해서 중심적인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뭐라 했어요? 총선 정책 수혜주와 그다음 정부 정책 수혜주가 지금의 중심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급등해주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총선 정책 아니면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실시간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하락과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장 다 끝나고 보지 뭐 또는 장 시작하고 흐름 보지 뭐 이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뉴스 먼저 확인하시고요. 장 끝나고 나서도 아시겠지만 시간에 따른 뉴스들 확인하시고요. 실시간 이슈에 민감하시면서 꼭 안정적인 대응들, 무리한 대응하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 HLB라는 종목이 장중에 뭐 20%대 네. 급등이 나와줬다가 한 뭐 30분, 1시간 만에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뭐 7%대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급등 단타, 그러니까 하루만 보고 당일 단타 추격 매수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오늘 사느냐, 어제 사놨느냐, 오늘 사느냐 차입니다. 사놓으시는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엉덩이가 약간은 좀 무거워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이러한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나서 종목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냐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질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시더라도 좀 참는 인내심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AS한 종목들이요. DKT 오늘 몇 퍼센트예요? 17.73% 급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이 21.84% 그리고 메가MD도 오늘 급등하면서 13.89% 급등하면서 우리에게 33.12%의 수익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 개만 합쳐도 50%가 넘어요. 네.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50% 넘는 수익률 또 이겨낼 수 있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맞죠? 오늘 이 종목까지 하면 100%를 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겸손해야 네. 됩니다. 목표가를 가지고 가는 것도 갑자기요? 중요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네. 5%만 먹어도 굉장히 좀 행복한 시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이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의 공통점들을 보면 뭐 2, 3%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급등 나왔다면 20%, 급등 나왔다면 상한가 이런 식의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강력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선별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상한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가지고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선침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꼭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